빅데이터 처리 방식.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빅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방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배치 처리, 대화형 처리, 실시간 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죠. 자, 배치 처리부터 먼저 보죠. 배치 처리는 일괄 처리랑 같은 말이죠. 일괄 처리. 다시 말하면 주기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모아놨다가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그 시점이 됐을 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배치 처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식의 그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때 그때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혹은 월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한 번, 혹은 뭐 연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해내거나 처리하는 방식, 이거를 배치 처리다 혹은 일괄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처리를 할 때는 한번 이제 데이터를 쭉 저장을 했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좀 소요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대화형처럼 이렇게 일일이 대화하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가 그 주기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배치 처리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배치 처리의 툴은 우리가 맵리듀스, 그다음에 하이브, 피그 이와 같은 형태가 대표적인데 흔히 그 맵리듀스 하면 하둡의 그 원조, 그러니까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원조인 하둡의 가장 핵심 처리 방식이 맵리듀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맵리듀스 방식은 배치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 처리 방식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여기 ETL이라는 약자 extract, transform, load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ET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데이터들을 이제 적재해 놓고, 그죠? 적재해 놓고 이 중간중간에 타이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래서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추출해내서 형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로드 시키고 그 로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구성하는 그런 처리 방식이 배치 처리 방식 혹은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괄 처리, 배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이머, 스케줄이 필요하죠. 스케줄러.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는 이 명령어에 cron이나 at이라는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에 그 이벤트가 일어나서 스스로 이벤트가 일어나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를 둘 수가 있죠. 윈도우즈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Job Scheduler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ETL,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스크립트, 배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스크립트가 있어서 걔를 실행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에 보면 어느 데이터에 가서 추출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 작업을 하라. 그 다음에 그거는 어느 단계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 이게 이제 배치 처리 방식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배치 처리는 배치 처리할 수 있는 스크립트와 그다음에 그게 동작할 수 있는 어떤 타이머, 스케줄러 이런 것으로 두 가지가 있어서 연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배치 스케줄링, 그 다음에 실행 환경을 잘 따져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처리 스케줄에 1일로 했으면 매일 뭐 9시에 기동을 해라. 그럼 혹은 매주 뭐 일요일 날 기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은 그때 기동이 돼서 이벤트가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형 처리 방식이죠. 누구랑 대화를 하냐? 유저랑 대화를 한다는 거죠. 사용자랑. 그래서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대화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처리한다라고 해서 대화형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형을 하려면 결국은 사용자가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이 실행되고 실행된 결과가 화면에 보이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형 처리 방식은 누구와 누구?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그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의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처리를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대화형 처리 방식이 되죠. 명령 하나 줬는데 뭐 몇 분 지나도 대답이 없다 이러면은 대화가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런 대화형 처리 방식은 수초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하는 질의에 대해서 수초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방식, 그런 것을 이제 대화형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처리 방식의 대표적인 툴은 이제 하이브, 피그, 스파크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하이브, 피그, 스파크라고 하는 거에 그 엔진이 있는 것이고 그 엔진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대화를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중간에 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대화형 모드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의 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엔진이 있는 것이고 그 엔진 위에 유저를 위한,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소프트웨어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명령어 라인에서 하이브라고 해서 명령을 친 거죠.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하이브 이렇게 치면은 하이브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동작이 되고 그 동작이 된 형태에서 여기 하이브 프롬프트가 뜨고 여기서 명령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명령어인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할 바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하이브라는 이런 그 프롬프트가 뜨고 그 다음에 select asterisk from 뭐 하이브 테이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SQL 문장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명령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소프트웨어가 하이브 입장에서는 대화형 모드 혹은 대화형 소프트웨어가 기동돼서 사용자의 그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크게 그 유저 인터페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얘처럼 명령어 기반의 인터페이스. 그래서 라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CLM.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래피컬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GUI 이런 표현을 쓰죠. GUI.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오브젝트 스타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형태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의 형태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의 대화형 모드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그라는 소프트웨어 엔진도 빅데이터 처리의 그 소프트웨어인데 처리용 소프트웨어인데 이 피그라는 것도 이 대화형 모드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트하고 이 프롬프트가 뜨게 되는데 이 프롬프트에서 뭘 기다리냐?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딱 사용자가 주면은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가 바로 수초 내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대화형 모드를 지원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유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크라고 하는 그 인메모리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얘도 대화형 모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를 조금 아키텍처를 보면 그 엔진이 있고요. 엔진이 있고 그 위에 각각 여러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이제 모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파크 위에 SQL을 할 수 있는 SQL, 그 다음에 스트리밍 스타일, 그 다음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기계학습이요. 그 다음에 그래픽 이론, 그래픽 티어리를 다루고 있는 그래프 X와 같은 그런 위에 모듈들이 있고, 여기에 대화형 모드가 지원이 각각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을 명령어를 기동시키고 여기 스파크 쉘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기동시키면 대화형 모드로 들어가고, 이 스칼라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가 뜨게 되죠. 이게 대화형 모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크의 대화형 모드, 다시 말하면 사용자와 스파크 간에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죠? 라인에 들어가 있고 프롬프트를 기다리고 명령어를 기다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에요. 예,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대화형, 그 다음에 일괄 처리, 배치 처리와 비해서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정말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적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가 이제 실시간 처리 방식이죠. 데이터가 굉장히 스트림하게 오는 경우, 예를 들면 끊임이 없이 뭐 웹 서버가 있는데 굉장히 사용자가 많아요. 그랬을 때 웹 로그가 로깅이 되는데, 그때 로그들이 굉장히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추출해서 처리할 때, 근데 그 처리 속도가 또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는 경우, 실시간 처리로 다루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데이터가 수집되는 즉시, 그죠?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 처리 단계, 그 다음에 실시간 계산 단계,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단계, 그 단계를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실시간 처리 방식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일 때는 이게 실시간 처리 방식을 보통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제를 한다거나 돈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정상 카드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실시간 처리 방식을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표적인 툴이 스톰하고 스파크 스트리밍과 같은 그런 빅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가 빅데이터 처리의,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의 대표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는 그 배치 처리와 그다음에 대화형 처리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인메모리 구조의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시간 처리한 예를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어떤 SNS에 실시간 데이터들이 마치 시냇물이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주르륵 흘러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찾아서, 그래서 추출을 해서 추출돼서 그 실시간적으로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분석해서 지금 어떤 주제가 트위터 피드에 데이터 스트리밍이 막 흘러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는 추출해서 실시간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우리 대중이 하고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감성 분석을 한다거나 그 감성을 통해 가지고 긍정의 감성인지 부정의 감성인지 이런 걸 빨리 추출을 해서 제품의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준다 그러면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형태일 경우에는 실시간 처리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사용자 A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가맹점 A1이라는 곳에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실시간적으로 이 시간에 같은 사용자 A가 가맹점 C1에 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가맹점 A1과 C1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대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거래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패턴을 미리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실시간 처리가 되고 그 실시간 처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가 이상거래다 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위에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바로.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를 시킨다거나 거래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 방식은 결국 이런 스타일, 굉장히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어떤 패턴을 찾아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형태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처리 방식을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스톰이 있죠. 그래서 스톰은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연속적인 계산, 그 다음에 ETL 작업, 이게 ETL도 굉장히 빠른 방식이죠. 우리가 extract, transform, 그 다음에 loading, 이 작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온라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실시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그 많은 자원, 메모리 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 스톰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런 실시간 처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파크도 제공을 해주는데 스파크의 스트리밍 모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실시간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맵리듀스는 당연하고, 맵리듀스의 그 병렬 처리 방식은 당연히 지원해주고, 거기에 조인이라든지 윈도우 같은 그런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빅데이터 처리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고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